어제 잠깐 보니까 그 후반부는 내 얼굴의 카메라가 안 되죠. 그래서 내 노트북의 카메라가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뭐 카메라 없이 그냥 가고요.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게 있었지. V는 처음 속도 V0 플러스 변화한 속도 AT.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그래서 의미를 기억하세요. 처음 속도 플러스 가속도가 1초마다 속도가 A씩 변한다는 뜻이니까 T가 지나면 속도는 AT만큼 변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는 V0 플러스 AT. 그리고 여기 우리가 요 이동거리를 통해서 요 식을 도출하긴 했지만 이건 사실은 변위예요. 그래서 좀 이따 말할 거긴 한데 이동거리가 아니고 S 변위는 V0T 직사각형 넓이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삼각형의 넓이에서 외워야 돼. 또는 적분 배운 사람은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에요. 변이는 속도의 적분이다. 또 해도 되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그냥 외워야 돼. 그리고 또 하나 공식 EAS는 V제곱 빼기 V0제곱을 우리가 세 개를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디다 써먹냐면 요거 하나만 해볼까? 그래서 여기다 오른쪽에 잠깐 이제 우리 쓰면요. V는 V0 플러스 AT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한번 요 문제에 써볼게. 그래서 V는 처음 속도 뭐야? 처음 속도 4. V는 4 플러스 A가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 2T라고 써야겠죠. 그럼 4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4 마이너스 2T 그래프 여기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S는 V0T 4T 플러스 2분의 1 A가 마이너스죠.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T제곱 그럼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동거리가 아니고 변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 3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1초, 2초, 3초 이런 걸 t를 넣으면은 그때그때 속도를 알 수 있다는 뜻이고 그때그때 요거 변이를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다 한번 3을 넣어볼게. 그래서 여기다 이제 3을 넣으면 V3은 3초의 속도는 우리가 마이너스 2인 거 여기 똑같이 알 수 있고 3의 S 변이는 3초일 때 변이 해보면 12 빼기 9죠. 는 3이죠. 이게 3이라는 게 뭐냐면은 얘가 변이가 앞으로 3m 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처음이 10m였으니까 변이가 3이니까 최종 위치는 위치는 처음 위치 플러스 10 플러스 총 변화한 위치는 3이다 해서 13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13이라는 값이 나왔지. 그거는 처음 위치에다가 이렇게 3을 변이를 더한다. 이거 옛날 문제 이렇게 공식으로도 풀 수 있긴 한데 근데 봐봐. 이게 S는 3이 나왔죠. S는 3이 나왔는데 이걸로 가죠. S는 3이 나왔잖아. 근데 이게 사실 그게 뭐였냐면 앞으로 4 갔다가 뒤로 1만큼 와서 총 변이가 3인 거야. 그쵸? 그래서 앞으로 4, 뒤로 1, 총 변이 3. 근데 그 공식이 나오면 그냥 3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공식은 약간 부가적인 거. 약간 그런 느낌? 공식은 약간 좀 정보가 적고요.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건 VT 그래프가 가장 많은 정보를 줘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S 가지고는 못 구하지. 그래서 전체적인 결과인 변이는 알 수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은 모른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VT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이 공식도 알아야 되고 VT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게.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이 우리가 중력을 한번 연습해 볼 건데 중력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을 해볼 거고요. 물체가 아래로 떨어져. 그때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를 받아요. 그래서 물체는 중력 가속도
G를 받으면서 떨어지는데 G가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중력 때문에 물체가 가속하는 그러한 정도인 거야. 요거는 정해져 있어. 그래서 자유롭게 공기저항 무시하고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중력 가속도가 9.8이기 때문에 1초마다 속도가 9.8씩 빨라져요. 아, 왜 이렇게 9가 안 써져? 그리고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항상 마이너스 9.8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방향은 아래 방향,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게. 자, 중력 가속도 적용하는 거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걸 먼저 해볼게요. 8번. 자, 물체가 처음에 5m/s로 출발을 하고서 가속도가 5를 가지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대. 자, 공식 적용을 해볼게. V는 공식 먼저 여기 써줄게요. V는 처음 속도 플러스 AT 변화 속도가 물체의 실제 속도다. 그리고 변위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이거를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게. 자, 처음 속도가 5야. 그럼 V0가 5인 거고요. A가 5야. 그럼 이게 5인 거야. 그래서 물체의 속도는 5 플러스 5t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주면 돼요. 물체의 변이 S는요. V0가 5야. 5t 플러스 2분의 1 5t제곱. 그래서 5t 플러스 2분의 5t제곱. 그래서 요거는 수학일 뿐이야. 공식은 수학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VT 그래프를 그려야 돼. 속도의 V는 5 플러스 5t. 요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Y는 V가 Y축, Y는 5 플러스 5 X, 요 X축이 T니까. 그래서 Y는 5 플러스 5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어요. V는 5 플러스 5t. 이때 우리가 Y절편이 5죠. 이때 우리가 넓이를 구하면 이동거리라 그랬죠. 일단 그런 거 알 수 있고 여기서는 4초에서의 속도를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다 4초일 때 t를 4를 넣으면 그때 속도를 알 수 있겠죠. 4를 넣으면 25네. 여기에 속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5죠. 4초의 물체 위치는 처음엔 원점이었어. 처음엔 원점이었는데 얘가 4초 동안에 앞으로 이만큼 이동했네. 이 이동거리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겠다. 이 이동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나눠도 되고. 그래서 이거 나는 나누면 4 곱하기 5, 8, 잠깐 4, 5, 20 밑변은 4, 높이가 여긴 20이죠. 4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0. 총 60m 이동하는 거야. 처음에 원점에서 얘가 60m를 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죠. 시간분의 4분의 얼마나 앞으로 갔어? 60 갔으니까 변이는 60이니까 15 이렇게 되겠죠. 100m 이동했을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래. 엥? 어떻게 구하지? 이게 특정한 시간일 때 여기가 넓이가 100m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했냐? 알아서 수학을 해서 알아서 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변이가 얘는 앞으로만 가니까 이동한 거리와 같겠죠. 그래서 이거는 100은 수학하시면 돼요. 100은 5t 플러스 2분의 5t 제곱. 이거 안 구해봤는데 약분의 t제곱은 t제곱 5하고 2 곱하니까 t제곱 플러스 2t. 이거를 5로 다 나눈 다음에 2를 곱하면 5로 나눌 20에 2 곱하면 40이죠. 빼기 40은 0. 이거 답 나오나?
더럽네요. 이거 2차 방정식 풀 수 있죠. 해서 그 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 넣으면 속도를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해도 답 나와. 요 시간을 우리가 수학이거든. 그래서 위치에 관한 식을 구했으니까 베개의 위치에 있을 때는 언제인지 요 방정식 2차 방정식 풀면 답 나와. 그거를 그 t를 여기에 넣으면 그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삽질을 해도 되고요. 뭐야 이거 어떻게 구하지? 하면 그때 요 공식을 쓰는 거야. 이거는 가속도와 이동거리를 알 때 우리가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야. 여기 써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너는 공식을 쓸 수 있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VT 그래프만 그려서 답을 구할 수 있기도 한데 뭐가 필요한지 몰라. 근데 처음에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가속도와 시간, 변이는 처음 속도와 시간 곱하기 가속도와 시간 제곱 2분의 1. 그리고 요거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가속도와 이동거리 변이, 가속도와 변이만 알면 결국 속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변이가 100m 이동했다 뜻 했죠. 그래서 이걸 써볼게. 공식 먼저 써줄게요. EAS는 나중의 속도 제곱 빼기 처음의 속도 제곱에 이 공식을 쓸 거야. 이걸 써볼게. 그럼 A가 플러스 A가 플러스 5죠. A S 얼마 위치가 변했을까? 100이요. 앞으로 갔어. 플러스 100. EAS 여기 항상 부호 잘못되면 다 맞나와. EAS는 나중의 속도 제곱 빼기 처음의 속도 제곱 25. 그러면 요거는 1000이죠. 그래서 V의 제곱이 1025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답은 루트 1025 또는 5루트 41 이렇게 돼요. 숫자가 더러운 이유는 EAS 공식 쓰라고 한 거야. 요거는 더 어려워. 업그레이드야. 자, 이제 요거는 쉬웠어. 원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번엔 높은 데서 물체를 아래로 던져. 그리고 아래로 가속도를 받아서 떨어져.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1000m의 꼭대기가 있어. 낭떠러지 여기 1000m야. 그래서 물체를 아래로 떨어뜨려. 그냥이 아니고 아래로 던졌어. 그래서 물체를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던졌어. 5로 던졌죠.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5로 던졌고요. 그랬더니 얘가 가속도가 아래로 9.8을 받아서 점점 빠르게 떨어질 거야. 그래서 특정한 시간이 있을 때 얘는 아래로 가고 있을 거야. 이때가 시간이 t이고 이때가 v인 거야. 그러면 요거를 써보면 자, 처음 속도가 아래로 있어. 아래로 있으면 우리가 부호 어떻게 쓰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처음의 속도가 v0. 처음의 속도가 너 잠깐 옆에 가 있어라. 색깔이 이거 겹쳐서 헷갈리네. 아래 건 다 초록색으로 풀게. 아래로 던지니까 처음의 속도가 아래로 5야. 그럼 여기서 9번에서 처음의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5요. 부호 항상 잘 써야 돼. 공은 아래로 가속하면 떨어져. 가속도가 아래야. 가속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가속도는 아래야 마이너스 9.8이야. 그리고 이제 식을 세울게. 그래서 공식은 이제 안다고 치고 여기 써있죠. V는 V0가 여기서 뭐야?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5야. V0 플러스 AT. A가 뭐야? 마이너스 9.8T야. 마이너스 9.8T. 그러면 변위는 뭐야? V0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T. S는 마이너스 5T.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9.8 곱하기 t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9.8 t제곱 마이너스 4.9 t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VT 그래프를 그리자.
V는 마이너스 9.8t 마이너스 5.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하고 마이너스 9.8t가 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V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8t. 속도가 계속 아래로 점점 빨라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 맞죠? 그쵸?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잘 그렸네 하면 되고, 10초 후의 속도는 여기다 이제 10을 넣으면 되겠죠. 10초일 때 값을 이렇게 읽어보면 10초일 때는 얘가 속도가 여기다 10을 넣으면 그때의 속도 알 수 있어. 속도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8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103이네. 즉 아래로 103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물체의 변이. 자, 변이는 우리가 요 넓이는 이동거리죠. 그래서 얘가 아래로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해보면 이게 뭐지? 5 곱하기 여기 가로는 10. 어우씨, 너무 어려운데? 여기 길이는 5고 요거는 103이라고. 헷갈리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 변이라는 공식 우리가 미리 했기 때문에 S에다가 10을 넣어보면요, 우리가 변이를 바로 그냥 구할 수 있어. 삼각형 넓이가 은근 머리가 아파. 그쵸? 그럼 요 10 넣으면 마이너스 50. 그 10의 제곱은 100이죠. 마이너스 4.9 곱하기 100, 490. 그러면 얘가 위치가 얼마나 아래로 떨어졌냐면 마이너스 540만큼 위치가 변했구나 를 알 수 있죠. 변이가 마이너스 540이야. 그래서 S에다가 넣었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동한 거리가 아니고 변이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무슨 뜻이야? 처음에 여기 있었어. 그러다가 얘가 점점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떨어진 S, 요게 S가 이게 마이너스, 즉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540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런 거야. 처음 위치에서 나중에 떨어진 위치까지 화살표를 그으니까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그리고 540이나 떨어진 거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변이는 알았고, 이게 실제 위치. 그래서 처음에 1000m에서 해서 물체의 실제 위치는 뭐야? 1000m 꼭대기에서 540 떨어졌어. 그럼 바닥에서 여기 높이는 몇이죠? 물체의 실제 위치는 460이죠. 이거 460. 10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우리가 요거는 변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10분의 변이. 10분의 변한 위치 마이너스 540 이렇게 쓰면 우리가 마이너스 54인 거 알겠죠? 바닥에 닿을 때 물체의 속도. 이거 일반적으로 못 구해. 이거 그냥은 이거 우리가 구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 공식 똑같이 쓸 거야. EAS는 V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요거 써볼 건데 항상 요거 쓸 땐 부호를 잘 써야 돼. 가속도 뭐야? 마이너스 9.8 EA S는 변인데 이때는 우리가 언제 바닥에 닿을지 모르고 그때 속도도 모르고 하지만 바닥에 닿을 때 변이는 알아. 처음에 꼭대기에 있던 애가 바닥에 닿았어. 그럼 변이가 뭘 것 같아? 위치 얼마나 변했어? 1000m 변했겠죠? 아래로. 위치의 변화는 아래로 1000m. S는 마이너스 1000. EAS는 나중의 속도 제곱. 나중 속도 우리가 모르죠? 빼기 처음의 속도는 마이너스 5의 제곱 2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V의 제곱이 넘겨. 2 곱하기 마이너스 9.8 곱하기 마이너스 1000이면 요거는 2 곱하기 9800이죠. 2 곱하기 9800 19600 19600 플러스 25인 거야. V제곱이 19625래. 그럼 V는 뭘까? 속도. V는 뭐야? 그냥 루트로 합시다. 루트 19625 루트 19625가 되는데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부호 항상 잘해야 돼.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요 파트. 그래서 요거는 식은 식이고, 그런데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야 돼. 그래서 식은 식이고 수학은 도구일 뿐인데, 실제로는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 것을 내가 지금 수학으로 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10번을 풀 수 있어. 자, 비슷한 문제. 39.2m인 높이의 옥상 건물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건물 옥상에 있고 39.2m야. 39.2m. 여기서 이번엔 공을 위로 던져. 공을 위로 던져.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공을 위로 던지면 공이 처음에 이제 위로 가요. 그렇게 던졌다가 위로 9.8로 던졌죠. 위로 9.8로 던져. 공이 이제 위로 날아가. 그랬다가 윙 갔다가 아래로 떨어져서 바닥에 닿을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운동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러면 물체를 처음에 위로 던졌으면, 요거는 이제 색깔 보라색 할게. 위로 던졌어. 그러면 처음에 속도가 뭐라 해야 돼? V0. 처음에 속도 뭐라 해야 돼? 우리가 플러스 9.8이야. 공은 위로 올라갔다가 최고점 H 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진다. 그리고 옥상에서 위로 던졌다가 최고점 H 갔다가 다시 옥상을 다시 지나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게 대문자 H 최고점의 높이인 거야. 이런 상황인데 요거를 우리가 써보면, 처음의 속도는 9.8이고 가속도는 몇일까? 똑같이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니까 가속도는 안 알려줬어도 마이너스 9.8이겠다. 그럼 이제 속도를 쓰자. V는 V0 처음 속도 플러스 V0 플러스 AT 9.8 플러스 마이너스 9.8T 하면 마이너스 그냥 9.8T를 해야겠죠. 변이는 V0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변이는 S는 V0T 플러스 9.8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2분의 A가 4.9니까 마이너스 4.9T제곱이 되겠죠. 보통은 이 VT 그래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속도를 그리면 Y절편이 9.8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물체가 아래로 이렇게, 잠깐만, 조금 더 아래로 많이 갈게.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이게 S가 변이라 그랬지. S가 변이이기 때문에 실제 높이는 처음에 요 높이에서 했어. 요 높이에서 했는데, 물체가 만약에 아래로 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처음에 여기 있다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 요런 게 변이거든. 그러면은 실제 높이에서 변화한 위치를 더하면 우리가 원래 높이에서 변화한 위치를 더하면 실제 위치라고 했던 거 아니? 여기서 10m 떨어지면 실제 위치는 29.2m인 거지, 그치? 이게 10m 떨어지면 이게 마이너스 10이면 29.2m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 높이, 시간에 따른 실제 높이를 쓸 거야. 그것은 처음의 높이 플러스 처음의 높이, 처음의 위치 플러스 처음의 위치 S0, 처음의 위치 플러스 변화한 위치를 쓰면 물체의 항상 진짜 높이를 알 수 있어. 그 식이 뭐냐면 요거, 물체의 실제 위치는 처음 위치 플러스 변이. 그래서 처음 위치가 39.2, 여기 있죠. 39.2가 처음 위치였고,
플러스 그리고 이제 변이 요식을 그대로 쓰면 물체의 항상 진짜 높이에 관한 식을 구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수학에 너무 막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VT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 자,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요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해야 돼. 수학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얘가 처음에 위로 올라간다. 그쵸? 9.8로 위로 올라갔어. 그랬다가 언젠가 잠깐 멈추죠. 그리고 다시 떨어질 거야, 아래로. 그래서 잠깐 멈출 때가 언제야? 최고점에 올라가는 거야. 최고점 H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일 것 같아? 1초야. 그게 속도가 0이 되는 여기겠죠. 여기가 바로 최고점이야. 1초일 때가 여기가 최고점. 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넓이를 구하면 요 최고점까지 올라간 거리를 알 수 있겠네. 그쵸? 요 넓이 어떻게 돼? 1 곱하기 9.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요 넓이는 우리가 4.9죠. 그래서 4.9만큼 얘가 위로 이동한 거야. 플러스니까. 처음에 높이는 39.2야. 근데 4.9 올라갔어. 실제 바다 그래프트의 높이는 뭐야? 처음에 높이, 옥상의 높이에서 4.9를 더하는 거야. 4.9를 더해 44.1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다시 요만큼 내려오면 다시 옥상이랑 같은 높이가 되겠네. 그게 언제야? 요 그래프에서는 여기죠. 요만큼 4.9만큼 올라갔다가 똑같이 4.9만큼 내려오면 다시 옥상을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 시간은 언제일 것 같아? 그 시간은 2초일 때겠죠. 왜냐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가 똑같죠. 그래서 요게 합동이라 넓이가 똑같아. 그래서 요거는 2초일 때 다시 또 이렇게 원점으로 와요. 그래서 요게 넓이가 똑같으니까 2초일 때 다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현상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 그리고 요때에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스쳐 이렇게 지나가는 요때에 속도가 며칠 되냐면 요거는 여기의 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9.8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9.8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V는 9.8 빼기 9.8T에다가 2초를 넣으면 그때의 속도를 알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9.8이죠. 아니면 우리가 삼각형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도 9.8이니까 마이너스 9.8이다 라고 알 수 있고,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바닥에 떨어지는 건 물체가 요렇게 아래로 왔다는 뜻이야. 바닥은 요렇게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냐면 변화한 위치가 뭐야? 처음으로부터 변화한 위치가 마이너스 39.2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S가 변화한 위치, 변이가 마이너스 39.2다 라고 해도 돼. 이때가 9.8t 빼기 4.9t제곱 이라는 요식이 변이가 마이너스 39.2가 될 때가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시간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y가 실제 높이, 실제 높이에 관한 식이 0이 나오면 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나는 보통 이렇게 좀 실제 높이를 알아야 되는 경우는 y의 요식을 써요. 그래서 변이는 항상 쓰는 게 머리가 아파.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 근데 실제 높이는 그냥 요 수식이 그냥 바로 있거든요. 근데 은근 푸는 과정은 똑같은데 난 그냥 y가 편하더라고. 39.2 플러스 9.8t 빼기 4.9t제곱. 요 2차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시간을 구할 수 있어. 내가 풀어줄게. 4.9로 약분을 하면 t제곱 빼기 2t 4.9로 약분하면 이거 8 4, 32, 9, 8에 72 해서 8, 4, 32, 9, 8에 72, 39.2죠. 이게 마이너스 8 그래서 부호가
뿔뿔 마니까 이게 마마 이렇게 되겠죠. t 이거 2차 방정식 정도는 다 풀어야 돼. 그래서 얘가 시간이 언제야? 요거 쓸걸. 요거 쓰면 돼요. 이런 다시 쓰기 귀찮은데 이걸 안 썼네. 글씨가 커. 왜 그랬어? y가 0이 나온다 해서 이게 0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 풀면 t가 4초가 나와요. 그래서 시간을 구했다는 뜻은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그때의 속도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속도를 쓰면 4초에서의 속도는 9.8 빼기 9.8 곱하기 4 9.8 곱하기 4 39.2요. 그러니까 이건 29.3인가? 잠깐만 39.2가 아닌가? 잠깐만 29.6인가? 머리가 안 들어가지? 머리 안 들어. 잠깐만 49.2 빼기 9.8 하면 4 29.4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9.4 머리가 안 들어갔어.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이건 그냥 많은 연습을 해야 돼. 많은 문제를 그냥 풀어야 돼. 그래서 뒤에 문제가 정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 지금 하면 정신이 없고 머리가 아픈데 많은 문제를 풀고 요거를 다시 한번 나중에도 풀어보세요. 이런 걸 나중에도 다시 풀어봐. 실제로 쉬운 문제들은 뒤쪽에 꽤 들어있어.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 다 있으니까 꼭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쉽지 않은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VT 그래프 그리면 다 거의 다 풀 수 있긴 해. 그래서 좀 몇몇 문제는 좀 어려운데 일단 많은 문제 그냥 풀어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 파트가 좀 너네가 많이 어려우긴 하더라. 이건 일단 나중에 복습 다시 해보시고 일단 우리가 또 하나 문제 빨리 풀거나 좀 쉽게 푸는 팁이 있는데 그게 여기야. 그래서 자, 평균 속도의 뜻은요. 평균 속도, 평균 속력 계속 하는데 평균 속도는 우리가 시간분의 변이었죠.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넘기면 시간을 곱하면 그 변이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이죠. 변이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잠깐 외워야 되는 공식을 먼저 써보면 V는 V0 즉 처음 속도 플러스 변화한 속도 AT. 처음 속도와 변화한 속도를 더하면 실제 속도가 나온다 이런 느낌이고 S는 요거를 시간에 대해 적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넓이를 구하는 거죠. V0 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잠깐만 해보면 T로 묶으면 수학이야. 잠깐만 해볼게. 그래서 T로 묶고 V0 플러스 2분의 AT죠. 이거 그냥 심심해서 양변을 여기서 바로 그냥 갈게요. 이렇게 됐죠. 양변을 그냥 2분의 2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2분의로 통분하면 t로 이제 v0 플러스 2분의 at인데 요거를 2분의로 다 통분하면 2분의 그냥 여러 번 써야겠다. 아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그러면 2분의 2v0 플러스 at죠. 그럼 요거를 이제 봐봐. 그러면 이게 t로 하면은 그리고 2분의 이렇게도 쓸 수 있죠. 2분의 v0 플러스 v0 플러스 at죠. 그래서 이게 무슨 식이냐면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고
변이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인데 이게 변이잖아. 변이는 시간 곱하기 요거인 거야. 이거 전체가 뭔지 알아? 그래서 변이는 시간 곱하기 요 전체가 평균 속도라고. 평균 속도가 뭐냐면 2분의 V0 플러스 요거야. 그래서 V0가 처음 속도죠. 처음 속도 플러스 V0는 처음 속도고 뒤쪽에 있는 V0 플러스 AT가 뭐야? 이게 나중 속도야. 이러면 평균 속도가 구해져요.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 그냥 쉬운 수학을 볼게. 자, VT 그래프야. 속도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4의 속도에서 이제 뭐 2초가 지났을 때 여기 2초야. 2초 동안의 속도가 4에서 여기가 이제 10이 됐어. 그러한 상황이야. 자, 그러면 요거 잠깐 해봐. 요 넓이는 몇이야? 넓이는 4곱 이렇게 하면은 좋아.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꼴 넓이 갈게요. 밑변 플러스 윗변 14 곱하기 2죠. 그래서 총 이게 넓이가 14야. 그러면은 이제 평속은 뭐야? 평균 속도가 7이죠. 평속은 7이죠. 그게 뭐랑 똑같냐면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가 7이야. 어떻게 구했냐면 평균 속도가 7인데 이 7이란 건 어떻게 하냐면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와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로 나눠야지 우리가 넓이를 구해서 변이를 구하고 시간으로 나눠야 돼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시간으로 나눠야 변이인데 요 넓이가 사실상 요거랑 똑같은 거 보이니? 그래서 요 직사각형 방금 여기 그린데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2, 4, 10 직사각형이래. 요 사다리꼴의 넓이와 뭐랑 똑같냐면 요 점선으로 한 요 넓이와 같죠. 2, 7 왜냐면 요 넓이를 다 우리가 다 더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요 넓이 요거가 넓이가 똑같죠. 요거랑 넓이가 여기 똑같잖아. 삼각형 상당히 똑같으니까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요 노란 색깔의 넓이가 빨간 색깔 정중앙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요 넓이와 같다고. 그래서 요 노란 색깔의 넓이가 뭐랑 똑같냐면 노란색의 넓이가 요거와 같다고. 그래서 그냥 요 넓이 구할 때 정중앙 7 요 정중앙 딱 7이겠죠. 4와 10의 딱 사이 7이죠. 여기에서 7 곱하기 2 하는 거랑 넓이가 똑같다고. 그리고 요 7이 딱 중간의 속도인데 그게 결국엔 평균 속도가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으로 이런 식으로 속도가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일 때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가 원래는 뭐야? 시간분의 변이잖아. 원래는 평균 속도 시간분의 변인데 시간분의 변이가 원래는 평균 속도야. 근데 이거는 평균 속도는 원래는 이건데 근데 그게 딱 중간 시간에서의 속도값과 같고요. 즉 그것은 딱 중간의 속도, 즉 처음과 끝을 절반으로 한 거와 같아요. 등가속도에서만 그래.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누가 쓰는 거냐면 고수들이 쓰는 거야. 좀 기본기가 탄탄해서 내가 문제를 이제 좀 고수다. 빨리 풀겠다. 문제를 빨리 풀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면 요거 평균 속도 이거 쓰는 거야. 근데 다들 쓸 수 있어. 봐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등가속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가장 쉬운 거는 항상 VT 그래프를 그려. VT 그래프 그리면 무조건 할 수 있어. VT 그래프를 그리고 가끔 또 격가지로 이제 등가속도 공식.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좋아.
요거 12, 13, 14를 풀 때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일단 여기다 이제 먼저 쓰면요. 공식 먼저 항상 써줄게. 연습하는 거니까 V는 V0 플러스 AT. 그리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거는 항상 내가 써줄게. 연습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서 이 공식을, EAS 공식도 있죠.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 공식은 쓰긴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건 VT 그래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 자, 문제 읽고 약간 수수께끼 풀이처럼 우리가 수학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건데 정지한 자동차가 출발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출발 후 2초, 4초일 때 속도가 2와 4래. 이거를 보고 우린 바로 VT 그래프를 그려요. VT 그래프를 그리면 자, 0초일 때 정지였죠. 0초일 때 정지야. 2초일 때 속도가 뭐야? 2초일 때 속도가 4요. Y축에 그냥 표시하죠. 2초일 때 속도가 4고요. 4초일 때 속도 뭐래? 8이요. 4초일 때 속도가 8이요.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하면 이제 VT 그래프 다 그렸고 이제 이동거리를 구하래. 그래? 이동거리는 우리가 VT 그래프의 넓이였어. 0에서 2초, 2에서 4초. 이 넓이를 구해보면 이 넓이 0에서 2초는 이 넓이다. 이 넓이 구하면 어떻게 돼? 삼각형의 넓이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아니 뭐야 잠깐만 4죠. 4거든. 그리고 이번엔 2에서 4초의 넓이는 이 넓이죠. 사다리꼴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넓이는 사실상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요 전체 넓이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우리가 할 거고 요 정중앙의 속도 왠지 몇일 것 같아? 4, 8의 절반 6이요. 그래서 여기는 6이 12야. 요 분홍 색깔의 넓이는 12야.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또는 요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꼴의 넓이 밑변 곱하기 윗변 이거는 4 더하기 8, 12 곱하기 높이 2 하면 똑같이 12가 나오죠. 그래서 그 평균속도는 빨리 하겠다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나처럼 그냥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도 되고 익숙해지면 평균속도를 쓰면 이동거리 계산하는 게 빨라져. 그리고 평균속도를 쓰면 좋아. 그래서 또 언젠가 계속 쓸 거야. 그래프 그릴 때 편해. 그러면 여기가 이제 6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V는 V0 0 플러스 AT 인 건데 2초일 때 속도가 4니까 가속도가 뭐겠어요? 2요. 그러면 가속도는 일단 2 맞고요. 그리고 3초일 때는 V는 3A니까 A가 2니까 6 맞고요. 또는 3초는 여기 딱 정중앙이니까 3초일 때가 6이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동거리를 했으니 2에서 4초의 이동거리는 0에서 2초의 이동거리는 이게 4였고 2에서 4초의 이동거리는 이게 몇이었어? 12였죠. 그래서 3배야. 틀렸고 3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보통 VT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래 것도 해볼게. 이것도 너네가 처음에 20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나중에 빠져나올 땐 30으로 나오고 500m를 이동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VT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처음에 어디라고? 20. 나중에 언제? 30. 그래서 속력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일정하게 증가해서 여기 나올 때 나오는 게 여기고 여기가 30이래.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 500m 여기 넓이 이 넓이가 그래서 이게 뭐라고? 500m야. 이 넓이가 그럼 500이겠네.
그래서 VT 그래프를 가장 잘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게 전체가 500이래. 그럼 우리가 넓이 구해보자. 여기 t라고 하면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500이야. 사다리꼴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윗변 플러스 윗변 2분의 1 곱하기 윗변 플러스 윗변 50 곱하기 t인 거야. 그래서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t 나누기 2. 그래서 우리가 t가 뭐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 10이요. 잠깐 10 아닌데 20이요. 그래서 이게 20초 동안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래 20초 동안이구나. 그러면 이제 평균 속력 우리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이동거리 20초분의 이동거리 500 하면 이게 25죠. 그렇게 기억이 맞다고 해도 되고 평균 속력은 사실상 평균 속도와 이제 평균 속도의 크기잖아. 그건 아니죠.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얘는 같은 방향으로만 이동하니까 그래서 속력과 변이와 이동거리가 같죠. 말이 안 나오네. 피곤하군. 자,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근데 여기는 같은 방향으로만 갔기 때문에 우리가 변이와 이동거리가 같아서 이 경우에는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이 같아. 그래서 난 빨리 풀고 싶으면 여기가 평균 속도야. 평균 속력이랑 같고 25야. 바로 가도 돼요. 기억 맞고.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시고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동거리 구해서 해도 상관없어. 답만 맞으면 돼. 전체 시간은 20초야. 틀렸고 가속도는 우리가 기울기라 그랬지. 기울기. 그래서 얘는 요렇게 가는 기울기. 요렇게 가는 기울기 20분의 10. 그래서 가속도는 20분의 10. 그래서 가속도는 2분의 1. 답은 기억. 14번이 어려워. 14번은 아무것도 안 줬고요. 시간에 위치만 줬어. 시간에 따른 위치만 줬고요. 이건 쉽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그 등가속도 3개의 공식을 연립해서도 풀 수 있긴 한데 나는 그래프를 해줄게. 그래서 그래프를 하면요. 처음에 원점에서 처음에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래, 그렇구나. 가끔 요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주면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속도라는 걸 구할 수 있어. 평균 속도는 뭐더라?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죠. 이런 거고요.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물체가 원점쯤에 있어. 그래서 여기 0일 때 위치 0에 있죠? 여기서 했어. 그랬더니 0.5가 지났을 때 얼마 갔어? 0.5초일 때. 0.5초일 때 얘가 얼마나 앞으로 갔어? 1.5 갔죠. 그랬다가 또 이제 1초가 됐네. 다시 또 1초가 될 때까지 얼마나 앞으로 갔어? 1초가 될 때까지는 이제 2.5m 앞으로 가서 총 4m의 위치에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운동이 이해되니? 1.5초일 땐 어떻게 됐어? 그래서 여기 4였다가 7.5를 갔네요. 그럼 이게 얼마나 1에서 1.5초 동안 이동한 거죠? 3.5요. 이렇게 되죠. 얘 위치가 또 이제 2초가 되면 얼마나 또 앞으로 갔어? 여기 사이의 길이를 보니까 4.5만큼 앞으로 왔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점점 빨라지네 는 알 수 있긴 한데 이거 가지고 평균 속도를 해보면요. 0에서 0.5 구간의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죠. 요거는 0.5분의 요건 0.5분의 변이가 어떻게 돼? 0에서 0.5는 이게 변이가 몇이야? 위치는 1.5 변했죠. 1.5 이게 3인 거야. 0.5에서 1은 이게 위치가 얼마 변했어? 2.5 변했죠. 그래서 요 2점 이게 변이인 거야. 요 구간은 0.5에서 1, 요 구간은 0.5초 동안
2.5의 변이가 된 거야. 그러면은 0.5분의 2.5. 0.5분의 2.5. 이게 그럼 평균속도 5죠. 여기는 어떻게 돼? 0.5초 동안에 위치는 얼마 변했어? 1에서 1.5 갈 때 요만큼. 3.5. 그래서 3.5는 7. 그래서 0.5분의 1.5에서 2는 여기 몇이야? 4.5. 그러니까 0.5분의 4.5 9.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 속도를 보면 이런 식이 될 거야. 이게 1초일 때, 2초일 때, 그리고 1.5초일 때, 그리고 1.5초일 때.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데요. 우리 0에서 0.5 사이의 평균 속도를 구했다. 0에서 0.5 사이의 평균 속도. 이게 뭐냐면 0에서 0.5 사이의 평균 속도. 잠깐만, 여기 왜 1.5죠? 그래서 0에서 0.5, 0에서 0.5 사이에 평균 속도를 구한 게 3이래. 그게 어디냐면 0에서 0.5 사이에 평균 속도. 이게 여기 정 가운데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 요 3, 요것만 색깔 다르게 해줄게. 요 3, 5, 7, 9 라는 0에서 0.5 사이의 평균 속도가 어디냐면 여기요. 0에서 0.5 사이의 평균 속도가 0에서 0.5 사이의 평균 속도 여기가 3이라고요. 0.5에서 1이 평균 속도가 0.5에서 1의 평균 속도는 그 정 가운데야. 여기가 5요. 1에서 1.5 사이에 평균 속도 7이 어디야? 여기요. 7. 1.5에서 2 사이에 평균 속도 9가 어떤 의미야? 평균 속도는 그 가운데예요. 그래서 이게 3579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그럼 왠지 0의 속도는 몇일 것 같아? 0의 속도는 여기는 2겠죠. 0.5의 속도는 몇일 것 같아? 4요. 1의 속도 몇일 것 같아? 6이요. 1.5의 속도 몇일 것 같아? 8이요. 2의 속도 몇일 것 같아? 10이요. 그래서 여긴 그래프만 그리면 0초의 속도는 2고요. 초기 속도 2요. 그리고 1초일 때 속도가 여기 속도 1초일 때 속도가 6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1초의 속도가 6이다. 0초 속도 0초 속도가 2고 1초 속도가 6이다. 가속도가 4다. 이렇게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속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평균 속도가 뭐냐 물어보면 요 20과 30의 정 가운데 25가 평균 속도야.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4와 8 사이에 평균 속도는 6이고요. 거기는 2초와 4초의 정 가운데 시간의 속도인 거야. 평균 속도를 알면 이런 게 좋아. 또 안 해도 아는데 0에서 2 사이의 평균 속도는 2초의 속도가 4고 0의 속도가 0이면 평균 속도는 여기는 2겠죠. 그리고 요 때는 시간이 1초일 때겠지. 이게 평균 속도고 이런 거 알면 우리가 그래프를 금방금방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점은 평균 속도는 딱 중간 시간, 정중간 시간에서의 그 속도값과 같고요. 그리고 평균 속도가 그렇고 우리가 물체가 얼마나 이동했는지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고 지금 너무나 많은 내용이 나왔고 머리가 아프고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겠지. 그거를 너네가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문제를 풀면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할 수 있어. 잠깐 지금까지 했던 게 보면 여기는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을 처음 배우고서 바로 그냥 VT 그래프를 간 거였거든. 요것들도 약간 좀 어려워. 이것도 약간 어려운데 그리고 요 평균속도 이용하는 거 요것도 그렇게 쉽진 않아. 근데 너네가 수학처럼
요런 게 가장 쉬운 문제. 12번, 13번. 요게 가장 쉬운 문제. 그리고 14번 좀 어려워. 그래서 너네가 여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요. 앞쪽이 보통 쉬운 문제.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많은 문제 풀어보시고 내가 한번 여기 풀어볼게.